해안 박용화 시인의 시입니다. 2023년도 금년도에 나온 저녁의 마음가짐이라는 집에서 몇 편을 읽겠습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파도가 시체에 떠밀려온다. 파도에 시체가 떠밀려온다. 강물에 시체가 떠밀려온다. 내가 사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나라,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나라와 나라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일어날 일이다. 파도는 파도에 밀며 나아가고, 파도는 파도에 밀리면서, 마침내 크게 한숨을 몰아쉬며 폐부를 해체하듯 백사장으로 쓰러진다. 거기서 멀지 않은 해안 절벽으로 파도는 대가리를 산산조각내고 다시 바다에 합류한다. 파도는 부서지고 깨져도 파도고, 그러거나 말거나 바다는 평정의 바다고, 내가 사는 나라 밖에서는 상상 이상의 시체가 떠 내려가고 떠 밀려온다. 내가 사는 나라라고 별다를까? 세계가 죽음의 파도로 연결돼 있다. 메시지가 클리어하죠? 우선 다른 걸 하나, 참고 자료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의 산문이라고 이 시집의 뒷부분에 붙어 있는 제목이 파도예요. 연결이 딱 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읽어보면서 이걸 먼저 분석하고 이 분석의 틀을 가지고 돌아서서 앞에 시를 조금 전에 읽은 시를, 인용한 시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신비라면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얼마나 신비한 세계인가? 이게 시적 상상력의 핵심을 묘사한 것 같아요. 시인의 상상력. 시인의 상상력이 정의라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시적 상상력. 이게 핵심 정의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그게 신비라는 거죠. 이 내가 살고 있는 게 신비인 것,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 왜 시인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은 다 시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신비를 보니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신비한 것처럼 보는 게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이죠. 누구나 다 어릴 때 시인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게 신비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건 역시 신비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이게 시가 만드는 상상력의 시적 상상력의 바탕을 두는 공동체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신비한 거라면,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역시 신비한 사건인 거죠. 그러므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내가 그와 만나 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는 사건,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신비라면, 내가 살고 있는 자체가 신비라면,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얼마나 신비한 건가, 얼마나 신비한 세계인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게 신비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신비한 사건이다. 요거는 상상의 세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상의 생각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무슨 일이냐?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이죠. 그러면 그와 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는 사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행동자라고 말을 해요. 행동자. 에이전트. 응?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신비롭고 당신도 신비롭고 세상도 신비로워 라고 말하기 쉽겠죠. 뭐가 어렵냐면 그게 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나 너를 좋아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말하는 것. 그거는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파동의 세계라면 이거는 입자가 되어서 행동하는 마음도 여기서는 마음을 나누고의 마음은 정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누고 나누는. 근데 그거는 사태 사건 일인 거예요. 해프닝인 거죠. 그래서 행동적인 세계가 되니까 우정은 사랑과 자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신비로운 세상이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판단을 해서 하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시적 상상력, 시가 가진 세상,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세상, 그죠? 이게 어쩌면 목표인 세상, 목표인 삶일지 모르죠. 이런 식의 원리를, 이런 식의 세상의 원리에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개 한 마리, 그지? 공룡나무 한 그루가 신비가 아닐 까닭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먹고 살고 잠자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죽어간 온갖 식물들, 동물들, 광물들 역시 신비하지 않을 까닭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희생을 하는 거죠. 희생하고 죽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행동자로서의 나의 몸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나의 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먹고, 그죠? 입고, 그리고 잠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신비하지 않을 까닭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과 자비라면서 어떻게 고기를 먹고, 그죠? 그 죽은 건데, 동물도 죽은 건데, 그죠? 어떻게 그럼 동물 안 먹어? 그럼 식물은 채식주의자.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있죠. 그럼 채식주의자 식물은 어떠냐? 식물 안 먹냐고. 식물도 안 먹어요? 끝까지 어떻게 또 죽어라도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저 무관한 사람들은 이 풀이파리만 먹어요. 풀잎만 먹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거미들은 그러면 모든 식물들에서 나온 거 아니야? 또 거미들은 그러면 신비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죠. 존재성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거미들도 마찬가지로 신비하지 않을 까닭이 없는 거죠. 이게 서양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동양적 사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끝날 것도 없는 이 하루, 빠르고 같은 이 하루, 이 하루가 반복과 동반복의 테두리일 뿐인 이 하루하루가 매일 실상은 매일 신비를 먹고 있고 자는 셈인 거죠. 그들의 삶,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시적 상상력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매일 신비 속에 살고 있는 삶이 웃기는 건 뭐냐? 이런 신비한 세계인데 세상을 어떻게 해요? 피범벅, 비통범벅, 고통범벅을 만드는 인간들의 역사 정말 놀랍다는 거죠. 불가사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도 해안이라는 시를 쓰게 된 거예요. 나와 그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지 신비계에 덮여 있으면서도
온갖 간혹에 갇혀 신비를 열어볼 염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비를 열기도 전에 신비가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비를 열어서 우리가 신비를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비를 연다면 신비가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총이에요. 영성의 은총. 그레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잘나서 이런 신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성의 은총으로 신비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인간관계에 적용을 하면 인간, 동물, 생물들과의 관계에 적용하면 세 단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인간과 지금 시적 상상에 의한 인간과 관계, 그죠? 의한 공감이라는 단어는 이 첫 단계로 보이는데 심퍼스죠, 심퍼시. 같은 생각이죠. 심은 세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지? 공감은 엠퍼시죠, 공명하는 거예요. 같은 느낌을 하는 거지. 어? 그 다음 단계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자비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비는 같이 그 고통에 참여하니까. 그죠? 이건 약간 소유욕, 낭만적, 낭만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유욕이 들어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음, 보통의 동사죠. 예? 이걸 가지고, 박영하 시인이 해준 이 산문에 가지고 다시 시를 읽어보면 시가 보여요. 그러니까 파도의 시체가 떠밀려온다. 강물의 시체가 떠밀려온다. 그러니까 지금 파도와 강물, 내가 보고 있는 파도와 강물에는 시체가 없는데 거기서 악착같이 시체가 떠밀려온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건 시적 상상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쫙 바닷가가 밀려오죠. 강물에 보면 강물이 이렇게 옆에서 흘러 내려가죠. 그러니까 떠내려오는 거, 떠밀려오는, 시체가 떠밀려오는 거, 수체가 떠내려오는 거는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컴패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엠퍼시를 넘어서서 컴패션을 하니까, 자비를 가지니까, 다시 밑에 가서 보시면, 단순히 같은 느낌이라면, 시체를 볼 필요가 없죠. 사랑만 해도 볼 수가 없는데,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자비의 눈으로 시적 상상력을 행사를 해보면, 영원히 커지면서, 그죠? 이게 영원히 커지는 관계죠. 영원의 향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원히 커지면서, 자비의 관점으로 보면, 파도의 시체가 떠밀려오는 것, 강물의 시체가 떠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죠. 물론 이거는 상상력에 의한 거고, 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아니다. 리얼한 현실의 묘사가 아니. 이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도의 시체가 떠밀려온다고 박영화 시인이 말했지만 그거는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거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리얼리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사는 나라와 내가 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사는 마을은 아직 아니야. 그래서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증인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사는 나라에서는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나라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나라 밖에서 일어난 일, 이거는 사실은 나라 밖에 일어난 일은 일어나고 있는 일,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죠? 일어날 일, 이건 뭐예요? 미래죠. 그지?
미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일어나지만 일어날 것 같은 거,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은 맞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 정리를 하자면 나라 밖에서, 그죠? 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죠? 이거는 나라 밖. 또는 내가 사는 나라에 내가 모르는 곳. 나라에 내가 모르는 곳. 근데 일어날 일은 어디서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마을에서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내가 사는 마을에서도 일어날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파도의 시체가 떠밀려온다, 강물의 시체가 떠내려온다, 라고, 어, 진술, 진술이죠, 진술, 스테이트먼트. 떠내려올지 몰라가 아니라, 어, 떠내려온다. 나는 진술을, 스테이트먼트, 법적 진술 같은 거, 진술을 하는 거예요. 현실모사인 것처럼. 이거 과장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틀림없이, 틀림없이, 틀림없는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틀림없는이라는 미래라는 의미에서 진술의 형태로 묘사를 했어요. 파도의 시체가 떠밀려온다. 강물의 시체가 떠내려온다. 마침표가 다 없죠. 완성된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있으면 끝나버렸죠? 땡땡 하고 끝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술인 건 맞고, 그죠? 왜 그러냐? 틀림없는 미래니까. 어? 틀림없는 미래니까 진술인 거죠. 파도는 파도를 밀고 밀며 나아가고, 파도는 파도에 밀리고 밀리면서 마침내 크게 한숨을 몰아쉬며 피부를 해체하듯 백사장으로 쓰러진다. 이때 파도는 단순한 파도를 넘어서요. 왜냐하면 여기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 그리고 더 문제는 거기서 멀지 않는 해안 전력으로 파도는 대가리를 산산조각내고 다시 바다에 합류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파도가 대가리를 산산조각낸다는 거예요. 파도가 대가리가 없죠. 그러니까 파도가 의인화됐죠. 파도의 의인화예요. 그죠? 파도가 사람처럼 머리가 생긴 거죠. 사람처럼 머리가 생겨서 파도가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게 저격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머리가 부서지겠죠. 박아놨으니까. 그런데 다시 바다에 합류한다죠. 대가리가 부서졌으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다시 바다에 합류해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입자성과 파동성이에요. 파동성을 먼저 쓸까? 뭐 현대물리학, 양자물리학, 물리학에서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성, 그죠? 파동성과 입자성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가 핵심이냐면 이 현대 물리학의 특징이 이게 이제 뭐 길게 여기서 지금 이거 설명할 틈이 없죠. 다른 데서도 여러 번 했고 이제 뭐 좀 알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할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파동성과 그다음에 어, 잠시 일시적인 입자성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파도는 기본적으로 파동이죠. 그죠? 여기서 빛이라고 썼지만 파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도가 기본적으로 파동이죠. 그죠? 그리고 입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파도는 파도에 밀고 밀리며 나아가고, 그죠? 파도가 앞에 오면 뒤에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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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잖아요. 파동이죠. 비처럼. 그죠? 물이 그렇죠. 그 다음에 파도는 파도에 밀리고 밀리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문제가 이거예요. 마침내 크게 한숨을 몰아쉬며 폐부를 해체하되 백사장으로 쓰러진다. 의인화죠, 또 다시 의인화예요. 근데 계속 의인화가 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아니었었는데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꼭 만화에 보면 이거 많은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파도가 밀리고 밀리고 오는데, 파도가 쫙 밀리고 오는데, 마지막에 사람이 되고 사람 모습으로 쫙 올라서서 크게 하면서 사람이 쫙, 그 파도가 사람이 되면서 만화 영화 디즈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한숨을 쫙 몰아쉬면서, 폐부가, 그 가슴과 이 몸이 흩어지듯이 해체되듯이 대사로 쫙 사라지는 거죠. 의미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검수 멀지 않은 행림설벽으로 파도는 대가리를 산산조각 내고, 다시 해안으로 파도가 쫙 밀렸다가, 또 상으로, 구레길 같은 사람은 큰 사람으로 됐다가, 근데 그 해변 전력으로 머리가 부닥쳐가고 깨지면서, 파도가 쫙 되더니, 다시 바다로 합류한다. 파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다는 파동이었는데, 그지? 기본적으로 파동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게, 이게 근대 정치학은 지금까지의 근대 정치학, 기존의 적과 아군의 이분법, 그죠?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죠. 인간 중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근대 정치학에서 필요한 게 뭐야? 입체성이겠죠. 어? 딱 상대방이 딱 있어야 되잖아. 입질성. 어? 독립주체적인 자. 그지? 응. 이게 있어야 입체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대 정치학에서 이걸 보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동성을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파동성은 팔근대 정치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대, 근대의 정치학이, 근대 정치학이 적과의 입법들, 이게 물리 중심으로 해요. 뭐가 돼요? 전쟁을 중심으로, 그죠? 투쟁과 전쟁, 그죠? 투쟁과 전쟁의 역사죠. 이때의 팔근대의 정치성은 파동성에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헤게모니, 헤게모니 투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 이 주도 세력, 그죠? 주력이 되려는 헤게모니 투쟁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입자성을 띄어서 적과 아군의, 음, 투쟁적 대립, 그죠? 투쟁적 대립을 하는, 우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언제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탈근대 정치성의 핵심, 사상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박영화 시인은, 해안에 서서, 그 시체가 떠내려오고, 시체가 떠밀려오는 이 끔찍한 현실, 이 사상,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지금도 있죠. 그죠? 전쟁의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전쟁의 시체가 뭐야, 여기다. 시체가 떠내려오고 떠밀려오는 이 시체는, 전쟁의 결과물이란 말이죠. 전쟁이란 게 뭐야? 집단살이죠. 이런, 혼용된, 음, 집단살해, 행위. 그죠? 죽이라고 집단으로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집단 생활의 결과물이 시체인 거죠. 그러니까 떠밀려고 떠내려온다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시체가 떠밀리고 떠내려온다. 떠밀려온다. 떠내려온다. 이 소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사는 마을에서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아. 어쩌다 한 명씩은 죽을 수 있죠. 살인 사건이 나서. 근데 내가 사는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고, 나라 밖에서는 물론, 그죠? 테레비에 보면 뭐 죽는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내 눈앞에서 안 일어나고 있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체가 남의 일 같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박용화 시인은 새로운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는 탈건대적 정치성의 눈. 그러니까 누굴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주도 세력이 되려는,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주도 세력이 되려고 하는 헤게모니 투쟁의
파동성, 그지? 그런 정치성이 중심이고, 어쩌다, 이렇게, 입자성을 띄워서, 독립주체적인 자아의 투쟁이 될 수 있어서 대가리가 박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폐부를 해체하듯 크게 한숨을 쉬며 죽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폐부를 한숨을 쉬면서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쓰러지는 의인화가 될 수 있는 대립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론을 아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시인의 상상력으로 이런 이론들을 자동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여기 보면 나와요. 파도는 부서지고 깨져도 파도고. 그러니까 부서지고 깨져도 괜찮은 거죠. 부서지고 깨져도 파도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세계관님 투쟁일 때는 적이고 아군이든 상관없이 부서지고 깨져도 파도란 말이죠. 어? 부서지고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괜찮은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어?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세상들이 다 평화롭고 좋게 되는데 필요하는 일하는 주도적인 세력이 되려면 이런 헤게모니 투쟁에서 어? 꼭 내가 입자가 돼서 내가 영웅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거. 깨져도 부서지거나 깨져도 파도니까. 난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깨지거나 부서거나 말거나 바다는 평정의 바다. 바다. 기본적인 삶의 그 파도가 치는 그 바탕에 있는 바다는 그런 이분법적 투쟁, 시체가 떠밀려가는 그런 이분법적 투쟁, 적과원의 투쟁, 집단 살해의 전쟁의 투쟁,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그 삶의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나라 밖에서 지금 현실에서 진짜로 내가 사는 나라 밖에서 상상 이상의 시체가 아까 내가 떠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시체가 떠내려가고 떠밀려오는 거죠. 이런 근대 사회에 이 전쟁 우리가 다 숭상시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냐? 문제는 뭐냐? 내가 사는 나라하고 별다를까? 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죠. 사는 나라라고. 그 사람들 참 말이야. 그렇게 싸우고 있어. 하고 말하지만, 내가 사는 나라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평화에 이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아직 전쟁이 안 났을 뿐, 특히 한국이라는 사회는 그렇죠.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고, 정치가들이 투쟁하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체가 죽음의 파도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 그 산문에 읽은 것처럼 죽음의 파도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비판하듯이 말하지만 이 죽음의 파도는 다시 물어볼 수 있다? 생명의 파도. 자비가 바탕이 되는 생명의 파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시는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냥 단지 이렇게 죽음의 파도라고 한심한 세상라고 말하는 것에 끝이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파도로 연결되는 그게 두 개가 일치가 되는 옥시모론이죠. 응? 그러니까 모순어법이죠. 죽음도 생명이고 죽음과 생명이 일치되는 거죠. 모순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라고 여겨져요. 평도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해안, 박용화. 파도의 시체가 떠밀려온다. 강물의 시체가 떠내려온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나라와 나라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일어날 일이다. 파도는 파도를 밀며 나아가고 파도는 파도에 밀리고 밀리면서 마침내 크게 한숨을 몰아쉬며 폐부를 해체하듯 백사장으로 쓰러진다. 거기서 멀지 않은 해안 절벽으로 파도는 대가리를 산산조각 내고 다시 바다에 합류한다. 파도는 부서지고 깨져도 파도고 그러거나 말거나 바다는 평정의 바다고 내가 사는 나라 밖에서는 상상 이상의 시체가 떠내려가고
또 밀려온다. 내가 사는 나라라고 별 다를까? 세계가 죽음의 파도로 연결돼 있다.